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ASMR의 실적 발표가 끌어내렸고요. 그러한 하방이 조금 더 열려가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리스크는 남아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반도체주들에 관한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자, 우리 시장은 이제는 호재에 관한 이슈보다는 악재에 관한 리스크들을 챙겨봐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다양한 방안들 함께 모색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시장에서 5가지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이 5가지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시장에 관한 흐름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소형 모듈 원전에 관한 이슈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AI 기업들에게 이제 전력 수요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 텐데 그 키를 원전이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에 관해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고요. 큰 상승률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셀비온이 될 텐데요. 오늘 코스닥에 처음으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신약을 만드는 개발 업체로는 상장 심사에 통과했던 최초의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자, 올 들어서 이러한 제약바이오주들에 관한 상장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급들도 몰려가는 그러한 모양새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셀비온이 32%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70% 넘게 상승했었는데 그래도 윗꼬리를 달아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전략 잡으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동구바이오 제약에 관해서도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고지혈증 치료제가 비만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소 약화가 되면서 이러한 수급들이 좀 빠져나갔고요. 현재는 윗꼬리를 달아가면서 1%가량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 한빛레이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수주 소식에 공급사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의 조금의 모멘텀을 찾아보자면 LG엔솔의 포드사와 같은 수주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멘텀의 탄력들이 주가에까지 계속 이어질지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시간이 된다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양제약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었던 동구바이오제약과 함께 엮이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 제약바이오주들로 보자면은 섹터 단에는 이제 치매치료제 관련주까지도 조금 확산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진양제약은 또 치매치료제 관련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오늘 시장에서 5% 넘게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을 보니까요. 시장에 관해서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장까지 저희가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도 출발합니다. 네, 오장 갈수록 탄력을 둔화시키는 국내 시장입니다. 외국인 매수세들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촘촘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느낌인데요. 자, 시장이 이제 또 약세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시장에 관한 진단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뜩이나 힘도 없는 애 또 한 대 때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가요? 계속 맞는 국내 증시네요. 네. 뭔가 어쨌든 구색을 좀 만들어서 반등을 해볼까 하는데 그냥 글쎄요. 이게 지금 시장이 정말 그냥 간신히 저는 개인적으로 버티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ASML 실적이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줬을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저렇게 영향을 줬던 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데가 없다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제가 꺼내냐면은 참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싫을 때 뭘 해도 싫어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게 계속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게 시장이 만약에 지금 뭐 올해 상반기 같은 그런 오늘 올해 4월 달까지 그런 반도체 그런 장세였다. 만약에 ASML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 해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방금 말씀드린 맞는 것 같아요. 뭐 싫으면 뭘 해도 싫다. 그게 딱 이제 시장 심리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사료주는 원래 테마가 식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치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ASML이 장비다 보니까 또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이런 또 반대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딱 그렇잖아요. 최근에 뭐 테크형이라든지 뭐 Y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회복될 듯 하다가 한번 딱 맞고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같은 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시장 영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 나가는 구간이다. 원초적으로 봤을 때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쨌든 그래도 포기하기는 이르잖아요. 지금 자리는 어찌 보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팔린 바닥. 물론 오늘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았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고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지금은 버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바이오인더체 같은 경우는 이미 6월달, 7월달에 아니 늦어서 8월달에 대응이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대응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라면은 지금은 뭐 좀 더 빠지더라도 버티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 얘기가 별로 뭐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마이너스 40%가 넘어가게 되면은 한 5%, 10% 빠져도 내 종목 마이너스는 한 2, 3%? 그밖에 안 돼요. 오늘 지금 솔브랜 같은 거 5.6% 빠지는데 네. 내 종목이 많이 40% 넘게 빠져 있잖아요. 오늘 5.6% 빠지는 거지 저게 실적은 내 걸로 반영하게 되면은 1%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위안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탄력, 네. 그러니까 충격이 좀 덜한 거네요. 워낙 네네. 워낙 충격을 크게 받은 상황에서 워낙 많이 네.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충격이 덜한. 오늘 같은 이런 마이너스도 제가 볼 때 그게 계좌에 큰 타격은 없다라고 근데 봅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게라도 위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안 팔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지금 그 마이너스 잡혀 있는 게 너무나 짜증 나는 상황이죠. 그럼 더 상황인데. 담아봐도 괜찮은 전략일까요? 빠져 있을 때 이렇게까지? 근데 그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사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는 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반도체를 바라볼 때 그 반도체 업황이 또 이렇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뭐 V자 반등 나오는 그런 국면이 된다라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시장에 의해서 빠졌던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미끄럼 타고 내려가다가 미끄럼도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다 이렇게 바닥에 맞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미끄럼도 이렇게 가장 하단 구간에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간다는 것 자체를 확실하게 뭐 쭉쭉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 추가 매수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은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오늘 하나 인더스트리 같은 것도 올라가요. 또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 BCNC라든지 네오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오늘 하이닉스가 어쨌든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상승 흐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어쨌든 양봉이거든요. 마이너스 2.2%이긴 하지만. 근데 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네오셈 같은 것들도 하락 출발했지만 양봉 만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오랜만에 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또 상승이에요. 1.1%.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전공정이라든지 하이닉스와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더 애를 먹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그나마 반도체 섹터 내에서 위안이 되는 것들은 엔비디아 있고, 이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는 하이닉스, 그 하이닉스와 연관성이 있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만 상대적으로 선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니까 제가 뭐 앵커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하면서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현금이 있다라면은 반도체에 굳이 들어간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쪽으로 들어가는 게 그나마 조금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반도체 관련주에 관해서 손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한 대응책들을 여쭤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ASML에 관한 실적 발표를 조금 뜯어보면은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컨센의 10%를 하회했지만 신규 주문건에 관해서 컨센이 50%나 하회했다라는 게 시장에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수주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라는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요, 이사님 이런 의문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네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지만 반도체주에 관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동의하실까요, 이사님? 사실 반도체는 지금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이닉스 플러스 하이닉스 아이들 요쪽 같은 경우는 아이들, 네. 아이들요. 네오젠 PC 이런 것들 아이들. 존태근과 아이들. 네. 그는 아니 제가 앵커님과 아이들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네. 일주일에 이제 열분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앵커님과 아이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쓸데없는 네,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하이닉스를 보게 된다라면 어쨌든 오늘만 볼 게 아니라 최근 9월 중순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어쨌든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이고 중간에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났다 그래가지고 또 주가 급등했었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ASML 이슈가 나오니까 또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그러니까 상승형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빅테크 실적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추세를 바꿀까라고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단발성으로 이렇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됐을 때, ASML 실적 발표될 때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되겠지만 당일당 이슈가 되겠지만은 만약에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그런 관점에서는 뭐 추세를 바꾸지는 않을 거라 봐요. 그리고 아마 지금 ASML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장비잖아요. 장비인데 신규 투자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신규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지 뭐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들이고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수출액이 막 제재 이런 걸로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 젠슨 왕이 우려감을 저는 다 씻겨줬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블랙엘 수율이 정말 짱짱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즉슨 패키징하는 기업인 TSMC가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이제 HBM 3E를 납품하는 하이스 같은 경우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만한 빅테크 실적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에 관해서도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컨센들을 상회할지 하회할지 그게 시장에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그런 수치적인 부분들 항상 점검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팔로우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눈에 띄는 그러한 섹터군들이 있으셨을까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최근에 계속 뭐 좋은 흐름 나오는 것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섹터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요 네 개 섹터는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와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 어찌 보면 대안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정말 겁없이 올라가는 또 방산 쪽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방산 같은 경우는 하나로스페이스가 또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신고가도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방산주는. 또 미국 쪽도 뭐 수주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방산이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계속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계속 시끄럽게 해요. 언제 이스라엘 또 공격하느냐, 보복을 하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어찌 보면은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불안감을 고조시키다 보니까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을 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또 그 얘기했죠. 한국에 또 방위비에 대해서 또 노이즈가 될 만한 얘기 또 했죠.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산에서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지나가 버렸네. 지금 FA50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그 캐드 전차 나왔잖아요. 네네네. 와. 요게 이제 와. 벙커버스터 그런 오. 테스트를 하는 건데 경공격기. 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 항공우주는 상대적으로 주가 그렇게 괜찮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방산주를 볼 때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방어용 무기가 주력이냐, 공격형 무기가 주력이냐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지금 화면에도 지금 조금 전에 KF21이 나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공격형 무기거든요. 무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공격 무기를 구매를 할까요? 방어 무기를 하겠죠. 왜냐하면은 뭐 우크라이나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원하는 지역을 점령을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 불안감이 우크라이나 끝이 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래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러시아 침공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하나스페이스에서 K9 이런 것들을 구매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들이고 최근에 이라크도 마찬가지로 천궁2 지대공 방어용 무기를 구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침공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 고조가 되고다 보니까 중동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나토 국방장관 회의 이런 거 예정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요 나라가 원래 친러였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친미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K2 구매에 관심 있다는 얘기. 그리고 다음 달에 K2 같은 경우도 820대 자녀 수출 물량 계약 마무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풍산 같은 종목도 일단 최근에 한 며칠, 2, 3일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돌아서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풍산은 어쨌든 뭐 방어용 무기 수출을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웃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제가 뭐 폴란드가 K9을 자가용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무기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기에 들어가는 155mm 포탄 이런 것들 충분히 추가 구매. 그러니까 신규 구매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재구매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K2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K9 같은 경우는 대당 한 120발에 155mm 포탄이 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820대 잔여 출량이 완료가 되게 된다라면은 또 K2 같은 경우는 이제 활강탄 75mm 활강탄인가요? 거기 같이 따라가는데 K2 한 대당 또 50발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풍산 같은 경우는 웃을 수밖에 없죠. K9 많이 팔아라, K2 많이 팔아라, 하나에어스페이스계라 현대로템이계라 이런 기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G 넥슨 같은 경우도 천궁2 방어용 지도공 방어용 무기죠. 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미국 쪽으로 비공 수출 가능성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결국 방위 분담 이슈가 어제 시작됐느냐 미국에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 방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봤을 때 국제 정세에서 또 방산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방산주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LG 넥슨 같은 경우는 너무 높아요. 맞아요. 너무 그게 높은데.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너무 높은데 네. 가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더 갑니다. 네. 지금은 상승 탄력에 의해서 그리고 국제 정세가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 쪽 보게 되면 알테오젠 같은 것들 상승 탄력에 의해서 그냥 계속 그냥 갔었죠. 네. 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또 방산주에 관해서는 중기적인 전략들도 좋다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간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시면서 시장의 종목군들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